마녀의 무수선집. 그날도 나나는 혼자 교문을 나섰어요. 잘 가, 나나. 내일 보자, 나나. 같은 반 아이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나나는 활짝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인사만 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나나는 아이들이 즐겁게 장난치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좋겠다. 나나는 금세 풀이 죽었어요. 장난할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나는 불과 일주일 전에 콘크리트 도시에서 푸른 숲이 우거진 이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었지요. 괜찮아. 금방 친구가 생길 거야. 나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어요. 생각해보니 이사를 와서 좋은 점이 한 가지는 있었어요. 숲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놓인 작은 나무다리에 도착하자 나나의 얼굴엔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숲은 이제 막 봄이 찾아왔어요. 새로 돋아난 잎 사이로 햇살이 비춰 주위를 온통 노랗게 물들였지요. 나나는 반짝이는 잎사귀를 바라보다가 문득 저편으로 낡은 벽돌집을 발견했어요. 벽은 빨간 장미로 뒤덮여 있고 문과 창틀도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 있었어요. 여기에 이런 근사한 집이 있었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무엇이든 마법상회의 우수선집? 나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황토색 나무마루와 천장을 가로지른 두꺼운 대들보가 정말 오래된 집 같았지만 구석구석 말끔히 정리돼 있어 가게는 무척 아늑해 보였답니다. 우와, 들어가 보고 싶다. 가게 한가운데 멋진 탁자가 놓여 있었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잠깐 구경만 하는 건 괜찮겠지? 나나는 문을 살며시 열고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우와, 가게 안에는 커다란 선반이 무척 많았어요. 거기에는 색색의 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예쁜 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게다가 비즈와 단추, 장식꽃이 담긴 유리병들이 색깔별로 줄지어 있었답니다. 나나는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 저도 모르게 안으로 한 발짝, 또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나나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가득했거든요. 알파벳을 수놓은 액자가 벽에 걸려 있고 천장에는 알록달록 리본끈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또 바구니에는 파스텔 색상의 털실 뭉치가 담겨 있었고요. 구석으로 고풍스러운 검은색 재봉틀도 보였어요. 재봉틀 위에는 키가 25cm 정도 되는 작은 마네킹이 놓여 있었어요. 발레리나가 입을 것 같은 노란 드레스 차림이었지요. 우와, 예쁘다. 인형옷 파는 가게인가? 나나가 노란 드레스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상품에는 손대지 말아줄래?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나나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눈앞에 여자아이가 서 있었지요. 나이도 키도 나나와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것처럼 새초롬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나나는 어색한 기분이 들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 드레스가 너무 예뻐서 그만. 괜찮아, 구경만 하는 건. 여자아이는 마치 어른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렸어요. 자세히 보니 줄자를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손목에는 하트 모양의 바늘꽂이를 팔찌처럼 차고 있었어요. 크게 물결치듯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은 허리에 닿을 만큼 길었지요. 입고 있는 옷도 나나와 학교 친구들이 입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나나는 생일날에도 이런 차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조금 수수한 점을 찾으라면 옷이 검은색이라는 것이었어요. 여자아이는 노란 드레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민들레 축제용 드레스야. 치마를 발레리나가 입는 옷처럼 고쳐달라고 했지만 요정 드레스를 수선하는 건 정말 지겨워 죽겠어. 요정들은 이것저것 주문하는 건 많으면서 온통 불만투성이거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요정이라고? 민들레 축제는 또 뭐야? 우두커니 서 있는 나나를 신경도 쓰지 않고 여자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근태, 넌 무슨 일로 온 거야? 민들레 축제 때 입을 드레스 때문이야? 그때 달그락달그락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누군가가 차를 내왔어요. 바로
고양이 한 마리였어요. 고양이잖아? 나나가 깜짝 놀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고양이는 기분 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저는 여기서 실크님을 모시는 하인 고양이랍니다. 우리 실크님은 저를 코튼이라고 부르지요. 코트는 흰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빨간 찻잔을 능숙한 솜씨로 늘어놓았어요. 그러고는 나나를 지그시 쳐다보았어요.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가씨? 네? 나나라고 해. 나나. 그럼 나나 아가씨, 이쪽에 앉아 차를 한 잔 드시지요. 우리 가게에서는 항상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답니다. 아, 고마워. 코트는 마치 춤추듯 우아한 동작으로 주전자에 찻잎을 넣었어요. 뜨거운 물을 붓자 오렌지 향이 방 안 가득 퍼졌어요. 오렌지 홍차입니다. 코트는 차를 우러내려고 정확히 3분 동안 찻주전자 옆에 모래시계를 세워두었어요. 이름이 나나야? 너 인간이지? 여자아이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지만 나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실크라고 해. 인간인 나나가 여기에는 무슨 일로 온 거지? 저기, 그게 말이지. 실은 이 앞을 지나다가 그냥 들어와 보고 싶은 마음에. 실크와 코트는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무 용건도 없이 우리 가게에 왔단 말이야? 나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특별한 용건 없이 여기 들어오는 게 놀랄 일인가? 엄마도 구경한다면서 옷가게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러고 보니 항상 뭘 사가지고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라도 사서 나가면 되겠네. 지금 용돈이 5,000원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여기는 뭘 파는 가게라?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나는 다시 골똘히 생각했어요. 실크와 코트는 무슨 상이라도 하듯 쑥덕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여긴 무슨 가게니? 간판 못 봤어? 무엇이든 마녀상회의 옷 수선집이야. 코튼이 말을 이었어요. 나나 아가씨는 인간이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엇이든 마녀상회는 다양한 마법 가게들이 있답니다. 마법이라고? 그러니까 실크가 마녀라는 거야? 나는 바느질 마법이 아주 뛰어난 마녀야. 뭐 맞춤 옷집 마녀가 더 뛰어난 마법을 쓴다는 손님들도 있지만 나도 실력이 꽤 괜찮다고. 그래서 이 옷수선집을 아주 오래전부터 맡고 있는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라고? 내가 일주일 전부터 이 숲을 지나다녔지만 가게를 본 건 오늘이 처음이야.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요. 무엇이든 마녀상회에 속한 모든 가게는 가게에 진짜로 용건이 있는 손님만이 발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나나는 용건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코튼, 넌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나나 아가씨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잘 생각해보면 용건이 있는 게 아닐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주 작지만 또렷한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이런, 또 다른 손님이 왔나 봅니다. 코튼이 문을 활짝 열고 우아한 몸짓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문 밖에는 생쥐들이 머뭇머뭇 서 있었는데 셋 모두 어엿한 아주머니 생쥐들로 정갈하고 반듯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요. 저 실례합니다. 여기가 무엇이든 마녀상회 옷수선집이 맞나요? 물론입니다, 손님. 어서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탁자에는 식탁보가 깔려 있고 옆에 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꿉놀이 장난감 같은 조그만 찻잔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래, 무슨 일로 온 거지? 실크는 나나에게 말할 때와 똑같은 말투로 물었어요. 하지만 생쥐들은 선뜻 말하기 곤란해하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실은 그게 마녀님도 알다시피 올해도 곧 있으면 민들레 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렇게 운을 떼면서 재봉틀 위에 놓인 노란 드레스를 흘낏 쳐다보았어요. 저기, 아까 말할 때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민들레 축제라는 게 뭐야? 민들레 축제는 숲의 봄이 찾아오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랍니다. 봄만 아니라 결혼할 나이가 된 동물들이 좋아하는 이에게 프로포즈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요. 다들 민들레 들판에 모여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란색 옷을 입고 가야만 해요. 저는 노란 턱시도를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고급 비단을 사용한 데다 여기에 어울리는 나비 넥타이,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허리를 돋보이게 주름 잡은 벨트까지 입지요. 달걀 노른자색에 가까운데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물론 실크 마녀님이 만들어 주셨답니다. 그때 키 큰 생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 민들레 축제 때 입을 드레스를 마녀님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고는 노란 드레스 한 벌 실크에게 건넸어요. 작긴 하지만 생쥐에게 딱 맞을 크기에 화려하지는 않아도 제법 근사한 파티 드레스였어요. 실크는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치고 싶은데? 그게 실은 크게 만들고 싶어요. 키 큰 생쥐가 실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옆에서 중간 키인 생쥐가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무척 크게요. 그러자 이번에는 키가 제일 작은 생쥐가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봄 아가씨가 입을 수 있을 만큼 크게요. 뭐라고? 보다시피 이 옷은 너무 작아서 어떻게 고친들 곰 아가씨가 입지는 못할 거야. 그게 아니면 혹시 다른 특별한 재료라도 가지고 왔어? 저 실은 그게 우리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큰 드레스랍니다. 실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생쥐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럼 못 만들겠네. 나나가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재료라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잖아. 천도 있고, 실도 있고. 우리 가게는 옷 수선집이야. 새 옷을 짓고 싶다면 맞춤 옷집의 제복 마녀를 찾아가야지. 어째서 우리 집에 온 거야? 실크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생쥐들이 몇 번이나 더 부탁했지만 사정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마법을 사용해서 크게 만드는 건 어때? 실크는 마녀잖아. 우리 가게에서는 그런 싸구려 옷을 만들지 않아. 나는 바느질 마녀란 말이야. 죄송하지만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코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생쥐들은 실크를 몇 번이나 돌아보았지만 할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어요. 너무하잖아. 아무 도움도 안 주다니. 어쩔 수 없어. 이 가게의 규정인걸. 여기는 수선집이야. 수선 재료가 터무니없이 작은데 그걸로 어떻게 옷을 크게 만들어? 오늘은 정말 이상한 날이네. 우리 가게에 볼 일도 없는 손님들만 이렇게 찾아오고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야. 나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 돌아갈래. 나도 실크에게 볼 일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차는 잘 마셨어. 나나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실크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가게를 나온 나나는 숲을 돌아다니면서 생쥐를 찾았어요. 저기, 잠깐만요. 생쥐 아주머니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뭐 없을까요? 고마 아가씨의 드레스를 왜 만들려는 건지 이유도 아직 말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포기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나나. 곰아가씨는 우리 이웃인데 얼마나 참한지 몰라요. 우리는 늘 곰아가씨에게 신세를 지고 있어요. 꿀과 나무 열매를 산더미처럼 갖다 주기도 하고 강을 건널 때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무척 상냥하고 꽤 예쁘답니다. 마지막으로 키 큰 생쥐가 말했어요. 내가 이 숲에 시집 왔을 때 먼저 다가와서 처음으로 친구가 되어준 것도 곰 아가씨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생각했어요. 언젠가 곰 아가씨에게 꼭 보답을 하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나는 가슴이 찡했어요. 키 큰 생쥐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민들레 축제 드레스를 선물하려는 건데요?